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성 EN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려서 이미 사업 구조나 이런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성 ENG는 벤처 1세대로 굉장히 이 반도체 산업이나 특히 최근 들어서 2차 산업,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부분도 이제 꾸준히 요즘 첨단 산업들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서도 태양광 발전 같은 이런 친환경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에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짓고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그다음에 전기차 이 태양광 관련된 그 산업 그 공장을 짓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호재가 돼서 이 해외 사업이 좀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전기차 시장의 그 캐짐 현상 때문에도 전기차 판매율이 둔화되고, 그러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이연시키면서 이 관련된 공장들, 스마트 팩토리 건설도 또 이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이 신성 ENG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태양광 산업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태양광 이쪽 시장을 자체를 이제 전 정부의 이 권력형 비리로 매도하면서 검찰과 국세청, 그다음에 금감원 같은 걸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이 수사를 벌였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태양광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대출길이 끊기고 완전히 이제 고사되다시피 했죠. 이렇게 된 거에는 우스갯소리로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이제 아리백이라는 걸 물어봤는데 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자신의 무식이 드러난 거라고 해서 이 아리백 자체를 아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까지 한 행위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좀 아시는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양광이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이제 탄소 저감 이 정책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파리 기후협약으로 탄소를 줄여야 되는 협약을 했는데, 그 방법,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리백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친환경 발전이나 친환경 산업들이 이제 많이 육성이 되고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2년여, 이제 3년째죠. 3년 동안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재생에너지 쪽 사업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한 2년,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3년 동안 완전히 죽을 썼죠. 그러다가 지난 그 4월달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면서 그 야당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재투자가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정부 관료들은 이 2년 동안 아예 그냥 복지부동을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정부가 나서면서 은행들도 여기에 대한 대출을 이제 조금씩 늘려주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관료들이 움직이면 우리나라는 관료가 움직이면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들이 지난 2년 동안 그 윤석열 정부가 무서워서, 왜냐면 이게 이쪽 태양광에다가 이게 전체적인 국가 발전의 방향이 맞다 할지라도 여기에 자칫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에 반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그런 관료라고 해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관료들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만큼 태양광이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총선 이후에 좀 풀리면서 점차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신성 ENG는 주로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입니다. 이들이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나 또 삼성물산이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건설 현장에 신재생에너지 그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그런 투자가 대부분 다 이연되고 있죠. 특히 저 평택 공장 같은 경우는, 평택 반도체 공장은
1기, 2기 다 합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직접 단지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용인에다가 윤석열 정부는 또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짓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어지면 정부가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것이라 굉장히 규모도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용인에 지어지면서 이 평택 공장과 중복 투자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미 1, 2, 3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여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1기 공장은 이제 완공을 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장을 지금 다섯 번째 공장 터렛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4공장도 일부 이제 그 건물 뼈대가 올라가서 일부 거기서 시생산도 할 수 있는 것만큼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멈춘 걸로 알려져 있고, 이 4공장, 5공장, 즉 2기 평택 공장에 대한 이 클린룸에 대해서 이 신성 ENG가 발주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건설이 돼야만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삼성전자는 중복 투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왜? 정부에서는 이 반도체 용인에 있는 정부가 주도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로 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일본의 소지업체와 장비업체들이 들어가겠다고 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얘기가 짓고, 저번에 윤석열도 직접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기로 한 상태죠. 그러면 이런 상태라 삼성전자는 이 평택 공장을 계속 주장할 수만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미 삼성전자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평택에 공장을 다 짓기로 하고 계획을 짜서 지금 10여 년 동안 검토를 하고 실행하고 있는 건데, 건설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제 바꾸라고 하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윤석열 정부 즉 이제 우리가 시샘말로 이제 검찰 특수부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윤석열이 검찰 통장할 때부터 판사들 뒷조사를 해서 이미 판사들에 대한 약점들을 많이 잡고 있고 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이 권력이 검찰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이재용도 자칫 밑보였다가는 또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택 이 공장은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이 유탄을 신성 ENG가 받은 겁니다. 신성 ENG가 뒤집어 써가지고 발주는 받아놓고 공사는 못하고 있어서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신성 ENG는 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실적 중에 93%가 이 클린룸과 드라이룸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그러면 2차 전지 이쪽이 좀 호황을 이루고 투자가 많이 돼야만 신성 ENG는 수익이 좀 나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한 5% 정도로 쪼그들었지만 태양광 쪽이 한 5.66%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태양광 쪽은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도 그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냥 그냥 좀 똔똔 할 정도고, 영업 이익도 지금 작년은 65억이나 발생했는데 요번에 25억 정도밖에 발생 안 했고, 2분기 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적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26억 정도 적자가 발생해서 작년 비해서는 적자 전환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 서울부터 해서 이쪽 천안까지 해서 여기가 반도체나 이런 2차전지나 이런 쪽이 여기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새로 짓는 공장들이고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이제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클린룸이나 드라이룸 같은 것들을 신성 ENG가 많이 맡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발주는 받아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룸, 미국에서 특히나 이런 드라이룸 같은,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제조 공장이 투자 이연이 되면서 여기에 발주를 받아놓고 또한 손가락 밟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엔지의 실적이 좀 부진해진 상태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최대주인 그 지금 이지선 대표가 최대주로 있지만 실제로는 이완근 회장이 주식을 이만큼 증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7.15%를 회장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가야만 경영권 승계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완근 그 신성그룹 회장 밑으로 쭉 이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기술투자도 눈에 띄는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두나무만 팔아도 이게 엄청난 그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기술투자 이 부분은 이 아마도 이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우리기술이 투자해놓은 두나무 지분 가치가 장난 아닙니다. 거의 8천억, 거의 조 단위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엄청난 그 현금을 가져올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근데 이런 것들을 신성이엔지 그룹 내에서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다가 지난 4월에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패하고, 이제 그 야당이 태양광에 대한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관료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일을 안 하고 복지부동으로 그냥 버티고 있던 관료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왜? 이제 지금 이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영영 이 신재생 에너지나 또 더 나가서는 이런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뒤떨어진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관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진짜 말 그대로 산업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하는 이 검사들이 그 휘두르는 그 뭐랄까요, 그 압수색이나 이러한 그 월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여튼 이러한 비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이런 관료들이 일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발주들을 한국동서발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발주를 내주는 겁니다. 이건 관료들이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그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공기업들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태양광 쪽에서 이제 발주들이 꾸준히 나올 거고, 이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의 매출을 점점 늘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환자들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오죽했으면 급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코로나 환자들 같이 경증 환자들은 이 병원 응급실에 못 가게, 그러니까 찾아오지 못하게, 찾아온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응급실 그 의사의 이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올려버렸습니다. 엄청 비싸게 했죠. 그래서 예전에 뭐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가 갑자기 연락 오고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한밤중에도 이 그 병원 응급실 뛰어가고 그러는데요. 그 뛰어가고 하면 진짜로 그 몇만 원 안 되는 돈에 애를 이제 열도 떨어뜨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서, 야, 진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잘 돼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가면 미국처럼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의료보험, 전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더라도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이동형 음압병동에 대한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코로나 때 일부 사용도 했습니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급하면 그 일반 병원이 아니라 응급실 밖에 이런 이동형 음압병동을 따로 설치하고, 여기에 따로 환자들, 코로나 환자들, 고령 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8월 달에만 해도 지금 1359명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령의 중증 하여튼 다양한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한 환자분들이죠. 이런 고령 환자들, 그 위험성 있는 환자들이 입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점점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전담하는, 왜냐면 감염병이기 때문에 여기 치료에 들어간 환자,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그 환자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응대할 수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코호트 격리처럼 격리된 병동에서 같이 환자들과 숙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성 ENG는 윤석열 레임덕 덕분에 이제 태양광 시장의 투자 회복세의 수혜를 받고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이동형 음압병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발주를 받아서 대응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력 사업인 그러니까 이런 그 반도체 회사나 또 이게 2차전지 이쪽 회사들이 투자가 이연되거나 하면서 여기에 투입해야 될 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동형 음압병동을 만들고 하는데 투입할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주만 주면 바로 이 신성 ENG가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름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이게 올 겨울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압병동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성 ENG의 실적이 이제 바닥까지 찍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신성 ENG는 길게 보면 경영권 승계의 리스크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도 회복이 되고 주가도 회복되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종목이죠. 그래서 길게 보는 안목으로 종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